정치인 열전 오늘 주인공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정치인은 말로 먹고 살고 말이 무기라고 하죠. 제가 아는 한 처칠 수상은 가장 품격 있는 정치 언어를 구사했던 정치인입니다. 처칠은 독일에 맞서 영국과 자유세계를 지키는 정치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을 쓰기도 해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훌륭한 작가입니다. 처칠 자신은 물론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이라는 데서 크게 실망했다고 하는데요. 처칠 사진입니다. 시거를 물었죠. 나비 넥타이를 맸고요.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중절모를 썼습니다. 또 작은 키에 뚱뚱하기까지 한 처칠의 상징이 모두 드러난 사진입니다. 처칠은 2차 세계대전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영국민을 비롯한 자유세계인에게 때로는 자신감을 되찾아주고 때로는 웃음으로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처칠 수상은 영국 의회에서 히틀러에 맞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저 유명한 연설을 남깁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안에서 싸울 것이며 들판에서도 싸울 것이며 바다에서도 싸우고 거리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입니다.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 앞에서 전쟁이 다가오거나 전쟁 중에 어느 나라나 주전론, 주하론으로 여론이 갈리기 마련입니다. 화친할 것이냐 전쟁할 것이냐 그 두 가지 논리죠. 타협은 사실상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럽 대부분이 나치에게 점령당한 상태에서 영국민들의 두려움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뚫고 처칠 수상은 국민들에게 히틀러에게는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되며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처칠의 연설은 논리보다는 국민들의 감성에 치중한 것인데 그것은 무기보다는 용기,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처칠은 꿰뚫어 본 것이죠. 처칠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이 다가왔을 때 도망치려고 하면 도리어 위험은 배가 됩니다. 결연하게 위험에 맞선다면 위험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결코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처칠의 훗날 두고두고 씹어볼 만한 훌륭한 연설들입니다. 하지만 타협론자들, 협상론자들은 처칠이 너무나 위험하고 고집스러운 선동꾼으로 몰아붙입니다. 친독일파로 꼽히는 한 여성 의원은 처칠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꼽니다. 내가 당신의 아내였다면 당신 커피잔에 독약을 탔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처칠은 곧바로 받아칩니다. 내가 만일 당신 남편이었다면 바로 그 커피를 마셔서 자살할 겁니다. 주변은 모두 웃었고요. 상대의 막말을 웃음으로 되받아치는 처칠의 여유, 위트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처칠의 또 다른 상징은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 장면입니다. 전쟁 당시 바로 이 사진인데요. 처칠은 상당히 멋쟁이였죠. 이 승리의 V, 빅토리 사진은 전쟁 당시의 영국민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큰 상징이 됐습니다. 처칠의 이 밖에도 고품격 정치 언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처칠이 처음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일입니다. 경쟁하던 후보가 처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 즉 게으름으로 의회에 앉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개인적인 사생활을 문제를 삼은 것이죠. 이 공격에 처칠은 맞받아칩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쁜 마누라를 데리고 산다면 일찍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받아칩니다. 이 대목에서요. 처칠이 만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의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게으르냐 게으르지 않느냐 이 논쟁으로 간다면요. 처칠은 이길 수도 없고 아주 막말 논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품격이. 하지만 처칠은 가벼운 웃음으로 쟁점은 피하면서 사생활을 문제 삼는 상대 후보를 은근히 비꼬았던 겁니다. 처칠과 처칠의 부인을 사진을 보면요.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면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이 노년기의 처칠입니다. 처칠의 부인이 가운데고요. 처칠의 막내딸입니다.
막내딸과 찍은 사진인데 부인이 고령이긴 하지만 뭐 또 미인이죠. 근데 늦잠을 잘 정도인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해보시고요. 처칠의 부인의 외모 자랑은 그 후에도 이어집니다. 총리가 된 뒤의 일입니다. 의회에 처칠이 또 지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상대당의 공격이 이어졌죠. 처칠은 또 그 공격에 이렇게 받습니다. 여러분도 예쁜 부인과 살면 일찍 일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의가 있는 날에는 부인과 각방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의회는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처칠의 위트, 유머, 여유가 느껴지는 또 한 분의 대목입니다. 정적들의 공격을 재치 있는 위트로 피하는 것은 물론 처칠은 깊이와 품격을 갖춘 정치 언어까지 선보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좋은 정치가란 미래를 예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나중에 예언대로 되지 않았을 때 왜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돈을 잃은 것은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크게 잃은 것이며 용기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도 바로 처칠의 어록입니다. 지난 총선은 막말 대잔치였습니다. 쌍욕이 나왔고 상대당을 쓰레기 정당, 쓰레기 정치인이라고 욕하고 3040 세대는 무식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나이 들면 장애인이 된다고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모욕도 있었습니다. 시정잡배도 하지 않을 이 같은 막말을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내뱉은 것입니다. 이 같은 막말이 박빙의 선거판에 결정적으로 승부를 갈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막말을 하는 이유는요, 지지층을 겨냥해 선명성과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잠시나마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투어 막말 경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과거 영호남 지역 감정을 악용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치인들도 영원한 지역 감정에 편성한 막말들을 해댔죠. 지금은 좌우 극단 진영에 기대고 싶은 정치인들이 막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처칠 어록처럼 두고두고 되새겨볼 만한 정치 언어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막말 정치인들이 이번에도 국회 입성에 상당수 성공했습니다. 혐오설은 욕설, 막말만은 철저히 응징해야 합니다. 선거에 나서기 전에, 정치를 하기 전에 먼저 말부터 배워야 할 겁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